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충북 교육의 변화, 또 미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그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인터뷰 정리 자료,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맞아요.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 또 교육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그리고 실력 다짐 충북 교육. 이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좀 뽑아보죠. 네, 특히 자료 보면서 이거 좀 주목할 만하다 싶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아,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엄청 올랐다는 거. 거의 뭐 비약적인 향상이라고 할 정도던데요. 아,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중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네.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교원 119 같은 거 만들었다는 것도 좀 인상 깊었고요. 이게 교권 보호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충북교육 현장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네, 자료에 보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고 하나요? 뭐랄까, 학생들이 눈빛이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고요.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즐거워하고 자신감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거네요. 근데 윤 교육감은 이런 성과를 본인 덕이 아니라 다른 분들 덕으로 돌린다고요? 네, 교육청 직원들,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공약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죠. 몸 근육이랑 마음 근육. 아, 네.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몸 근육 기르기는 말 그대로 신체 활동 많이 해서 체력 키우자는 거고, 마음 근육 기르기는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 정서, 상상력, 공감 능력,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자는 거죠. 비판적 사고력까지요. 그래서 독서 문화가 많이 확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성이 좀 강화되면서 교육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적 같은 결과 이전에 이런 기초 체력, 마음의 체력을 다지는데 좀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사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교사 지원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던데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좀 줄여주고 지원 시스템도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 같은 게 일어났다는 언급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요? 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사에 대한 신뢰나 존중 문화가 형성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구체적인 제도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교원 119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셈이죠.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12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팀이 나가는 거예요. 12시간 안에요? 빠르네요. 네,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쫙 지원해주는 거죠. 와,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회복을 돕기 위한 마음 클리닉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마음 클리닉이요? 네, 심리 상담해주고 스트레스 관리나 갈등 해결 같은 거 지원해주면서 선생님들이 좀 소진되지 않도록 돕는 거죠. 결국 교사가 안정되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학생들 학습권도 보장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원 시스템을 막 강화하고 있는데도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군요. 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보람 같은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원 정원도 같이 줄어드니까 이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좀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교원 정원 감축 문제 이게 참 민감한 사안이죠. 네. 특히 현재 교사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요즘 교육 환경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해요.
뭐 개별 맞춤형 교육이다, 새로운 교육 과정이다 해서 요구하는 건 많은데 사람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지원은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거네요. 왜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 침해는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 분석도 있나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 짚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교사를 보는 시선이 좀 변했다는 거. 예전에는 스승이었는데 지금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인식의 변화. 그것도 크겠네요. 그리고 뭐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좀 미흡하다는 점, 또 가정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가정의 기능 약화 문제도 같이 언급됩니다. 복합적인 거죠. 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군요. 여기서 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이 관점이 참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교원 권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좀 시스템으로 풀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노력들이 현장에서 좀 실효성을 거둬야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학업 성취도 부분을 좀 자세히 볼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지난해 수능 성적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충북이 원래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뭐랄까 중하위권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중위권으로 올라섰다는 평가예요. 특히 수학 성적 순위가 전국 16위에서 9위로 무려 7계단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와, 7계단이면 정말 엄청난 상승인데요. 네, 국어 성적도 중위권으로 올라섰다고 하고요. 이게 17년 만에 거둔 최고의 대입 성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죠. 이건 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자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할 프로그램이 온배움터더라고요. 아, 온배움터. 네, 이것도 좀 특별해 보였어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이 인상적인데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온배움터군요. 단순히 성적 좋은 학생만 뽑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각 시군의 어떤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1년 차에는 국내에서 좀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2년 차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외 현장 학습 기회까지 준다는 거예요. 와, 2년 차에는 해외까지. 스케일이 꽤 큰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걸 넘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쪽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 같아요. 교육 모델 변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온배움터 사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확실히 경험 기반 학습이 중요해지는 추세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사례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 학생들은 옥천 출신인 정지용 시인이랑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비교 연구한 다음에 실제로 영국에 갔어요. 아, 직접 영국까지 가서. 네,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직접 답사하면서 체험한 거죠. 그리고 진천 학생들은 KIST랑 연계해서 과학활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첨단 기술 현장을 봤다고 하고요. 와, 실리콘밸리까지. 대단한데요? 또 괴산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공부하고 네덜란드 학교에 가서 직접 발표하는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학교에서 발표라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참여했던 학생들 소감도 인상적인데 단양고 학생은 영국 스톤헨지를 직접 보니까 단양에서 배웠던 지질학 지식이 더 확장되는 느낌이었다고 했고요. 괴산 명독초 학생은 네덜란드 학교에서 발표하고 외국 친구들이랑 교류했던 경험 자체가 정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책상 앞에서는 얻기 힘든 그런 생생한 배움의 순간들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험 기반 학습,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아요. 교실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뭐랄까 세상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삼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윤교육감의 사자성어 전지다학과도 딱 통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이 학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 이 온배움터가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좋은 기회가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또 얼마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건 항상 중요한 과제이죠. 접근성의 문제. 자, 그리고 아까 몸 근육 기르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성과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대요. 와, 3위요? 대단한데요. 경기도랑 서울 다음에는 살성뭐. 그렇죠. 금메달이 44개로 역대 최다 기록이고 총 메달 수도 13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선수들 기량만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네, 자료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운동이나 체육 활동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고 관련 문화 자체가 바뀐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식 개선과 문화 변화, 그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요. 메달을 딴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쉽게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격려했다는 점이에요. 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줬다는 거네요. 네, 그들의 노력, 그 과정을 알아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아이를 다 챙긴다는 교육 철학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네요. 네, 그리고 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룬 성과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건 학교 체육을 단순히 경쟁이나 훈련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는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이런 다양한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 박람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 충주에서요? 그냥 전시회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단순 전시를 넘어서 충북 교육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종합축제를 지향한다고 해요. 종합축제, 기대되는데요. 특히 학교랑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이 공부하고 활동한 결과물을 직접 전시하고 재능 공연이나 진로 체험 부스 같은 것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와, 학생들이 직접요? 정말 살아있는 교육 현장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윤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좀 집중하겠다고 밝힌 핵심 과제들을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지역 간, 또 경제적 배경 간, 그리고 요즘 중요한 디지털 격차, 이런 걸 줄이는 데 힘쓰고 특히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 지원,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육 격차 해소.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적 경쟁 이런 걸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경쟁보다는 협력. 좋은 방향이네요. 네, 그래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도 지원하고 학교랑 지역사회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위기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좀 빨리 발견하고 각 학생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계속 관리해서 그야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읽혔습니다. 네, 교육 격차 해소,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위기 학생 지원. 이 3가지가 핵심 과제군요. 네, 근데 이 3가지 외에도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포괄적이에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학생들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 있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첨단 기술 교육,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 이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방안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네, 미래 교육 준비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역 산업이나 문화랑 연계해서 지역 특화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교원들 업무 부담 줄여주고 역량 키우기 위한 지원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전지다학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생태학습이라든지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연계한 수업, 산업 현장 체험처럼 학교 밖 학습 기회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죠.
확실히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그러려면 교육청 혼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 대학, 지자체, 문화예술기관 같은 지역사회 전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정말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 외에도 또 있나요?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화하겠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탈북 학생 지원처럼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내용들, 그리고 친환경 학교 만들기 같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까지 정말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폭넓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윤건영 충북 교육감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과 실력 다짐 충북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충북 교육이 걸어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수능 성적 향상이나 스포츠 성과 같은 눈에 띄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는 철학적 고민, 또 교원 119나 온 배움터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교사들의 사기저하 문제나 교원 감축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죠. 윤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노력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교육 모델의 진화에 관심을 가진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당신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 전반에 걸쳐서 혼연일체, 온 마을의 협력, 공감동행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체적인 노력, 집단적인 성과를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중심의 접근 방식이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또 점점 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속에서 과연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잠재력이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표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성장 사이의 균형점이군요. 네. 어쩌면 충북교육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그 공동체적인 가치와 개인의 잠재력 발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효과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 충북 교육의 여정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